그 땅 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실력 행사를 하는 최고 권력자가 임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01강입니다. 오늘은 임금을 의미하는 임금 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임금 왕자입니다. 임금 왕자는 임금을 의미하죠.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임금 왕자는 한일자와 흑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글자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면 하늘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흑토자는 흙이지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왕자는 땅 위에서 하늘 같은 사람이 임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은 땅 위에서 하늘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임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네 인간 사회는 층층이 계층 사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많은 계층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임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임금 왕자는 땅 위에서 하늘 같은 사람이 임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은 땅 위에서 하늘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왕자무유가 있습니다. 왕자무유는 임금은 천하로서 집을 삼기 때문에 바깥이 없다는 뜻이죠. 임금의 통치권이 모든 영토에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권이나 왕자를 할 때 임금 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임금 왕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임금 왕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구술옥자입니다. 구술옥자는 구슬을 의미하지요. 구슬이라는 것은 보석이나 진주로 만든 장신구입니다. 아름답거나 귀중한 것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구술옥자는 임금왕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이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점주자는 점입니다.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술옥자는 임금의 위치가 구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구슬인 것인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자가 임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임금의 위치는 구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슬 같은 보석이 임금에게 어울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중에 임금과 비유할 수 있는 사물이 구슬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금과 옥조가 있습니다. 금과 옥조는 금이나 옥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옥체나 옥석이라 할 때 구슬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광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사납다는 뜻도 있죠. 미치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칠 광자는 큰개견 부수의 임금왕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큰개견 부수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이 큰개견 부수가 어떤 글자에 포함된다면 짐승을 총칭하는, 짐승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왕자는 임금이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 광자는 짐승 같은 임금은 미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짐승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미친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미치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제하든 어떻게든 제할 수 있는 것인데 임금은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 피해를 주변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이죠. 임금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짐승처럼 행동하더라도 임금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미친 짓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칠 광자는 짐승 같은 임금은 미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짐승처럼 행동하면 미친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여광여취가 있습니다. 여광여취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취한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성을 잃은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기나 광란이라 할 때 미칠 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황제 황자입니다. 황제 황자는 황제를 의미하고 임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제라는 것은 왕이나 제후를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지요. 임금 중에 임금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 황자는 말할 백자와 임금 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고 임금 황자는 임금을 의미하고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 황자는 임금에게 말하는 게 황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는 왕이나 제후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황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임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명령하고 지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제 황자는 임금에게 말하는 게 황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는 왕이나 제후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는 왕이나 제후를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왕이나 제후와는 구별되는 말이지요. 그리고 황태후도 있습니다. 황태후는 생존하는 황제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보탤 윤자입니다. 보탤 윤자는 보태다는 뜻도 있고 윤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태다는 것은 모자란 것을 더하여 채우는 것이죠. 이 보탤 윤자는 문문자와 임금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탤 윤자는 문에서 임금이 보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문을 나서게 되면 일이 보태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임금이 외부로 행차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 그 관리들에게 일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죠. 임금은 평상시에 궁궐 안에만 있는 것인데 어쩌다가 밖으로 행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 엄청 늘어납니다. 일이 보태지는 것이죠. 비단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탤 윤자는 문에서 임금이 보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문을 열고 외부로 행차하게 되면 일이 많아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윤여성세가 있습니다. 윤여성세는 1년 24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하여 한 해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윤달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윤삭이나 윤회를 할 때 보탤 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금왕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적실윤자입니다. 적실윤자는 적시다는 뜻도 있고 윤택하다는 뜻이 있죠. 적시다는 것은 물에 묻혀 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실윤자는 물수자와 보탤윤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물수자는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보탤윤자는 보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적실윤자는 흐르는 물을 보태면 적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와서 마른 땅을 적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닿게 되는 땅들은 젖게 됩니다. 적시게 되는 것이죠. 마른 땅에 한 바켓 정도 물을 부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야 그 땅을 적시는 것이죠. 마른 땅을 적시려면 흐르는 물이 좋다라는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이죠. 적실윤자는 흐르는 물을 보태면 적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와서 마른 땅을 적시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부윤옥, 덕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유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망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윤택이나 윤활유로 할 때 적실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01강으로서 임금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